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오늘 행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. 오늘 행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보세요? 행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행자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,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를 대부분 좀 많이 들려주시기도 했지만 현실 공포도 들려주셨던 분이란 말이죠, 행자님이. 네. 네, 근데 오늘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, 보니까. 예, 오늘은 사람이 네.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혹시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또 취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그렇죠. 예. 오늘의 키워드를 말하면 사랑과 전쟁입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또 사랑과 전쟁하면 사주 뒤에 뵙겠습니다. 뭐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가! 길이십니다. 이 세계 여행자예요!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해야겠다.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경찰인 지인과 기자인 지인이 같이 아는 일이었어요. 이제 경찰인 지인이 아는 부분은 뒷이야기는 몰랐고 그래서 둘이 얘기가 같은 이야기였는데 알고 있는 부분이 좀 달랐던 거였어요. 얘기를 하면 남자 주인공을 똘비라고 할게요.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갑돌이라고 하고 예. 여자 2명이 나오는데 영희랑 미애로 할게요. 영희와 미애. 이 이야기는 이제 그 기자인 친구한테 들은 얘기로 하면 이 기자인 친구가 정신병원에 있었던 그리고 나와서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과 인터뷰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들은 얘기였대요. 예. 원래는 이제 다른 일로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근데 왜 정신병원에 가셨냐? 왜냐면은 정신병력에 따라 인터뷰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때 해준 얘기래요. 이 똘비는 군대 가기 전까지 수총각이었어요. 예. 그래서 친구들 똘비가 군대 가기 전쯤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업소에 보냈대요. 그래서 똘비가 거기서 이제 수총각 딱지를 떼고 예. 사실 처음이라 정신도 없었고 기억이 나는 게 뭐 그 여자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뭐 이름 이런 건 당연히 기억도 안 나고 예. 자기는 이 총각 딱지를 뗐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진짜 좀 강인하게 박혀있는 거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문신이 있었대요. 근데 그 문신이 되게 일반적인 뭐 레터링이나 이런 흔한 그림의 문신이 아니라 예. 정말 보기 드문 동물의 문신이 엉덩이에서 허리 넘어가는 쪽에 있고 또 하나는 남자친구나 남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문신이 있었대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상태로 군대를 갔다가 예. 자기 이제 대학교 선배이면서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위에 있는 그 갑돌이라는 형이 휴가를 나왔을 때 이제 다른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술자리에 그 갑돌이라는 형이 왔었대요. 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도 우리 동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냐 반갑다 나는 뭐 몇 학번 선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좀 친해졌었대요. 예. 그리고 되게 친해지고 되게 잘해주고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첫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미애라는 학교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미애 누나하고 이제 관계가 있었대요. 그러고 살고 있다가 복귀를 하고 있는데 상병 될 때쯤에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대요. 그래서 뭔가 하고 받았더니 받자마자 아버님이 욕을 엄청나게 하시더래요. 왜 그러시냐 다짜고짜. 너희 휴가 나와서 뭘 했길 막 뭐라 하시더래요. 뭔데 했더니 그 미애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. 시기랑 똘비가 계산해보니까 얼추 맞아요. 아니 그러면은 그때 딱 한 번 그날이 예. 하필이면 애가 들어서서 이 사람은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군대에 와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낳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. 예. 그럼 오늘 어쩌겠어요. 그 애도 이거 그러니까 빨리 휴가를 일단 나와서 급하게 결혼을 하자. 이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준비는 이제 휴가 나갈 때까지 부모님이랑 그 미애랑 미애의 그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어머님이랑 이렇게 넷이서 준비를 다 얼추 해놓고 자기는 휴가를 나오자마자 결혼식장을 끌려갔었대요.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결혼식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상근 예비역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또. 자기는 이제 뭐 군생활 힘든 거 다 겪고 이제 좀 편해질만 하니까 상근으로 간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애 아빠가 됐잖아요.
근데 다행히 이 똘비의 집이 유복했대요. 꽤 많이. 그래서 이제 똘비는 또 원래 프로그래머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빈 예비로 빠졌으니까 집이 유복해도 지원도 있었고 네. 군대에서 이제 퇴근하고 나와서 그 프로그램 쪽 일을 이제 외주처럼 받아가지고 용돈벌이 하면 그걸로 이제 좀 애 키우는데 좀 보태고 아,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대요. 자기는 얼떨결에 20대 초반에 애 아빠가 됐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냥 뭐 어쩌겠냐 이게 내 인생인 걸 하고 이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대요. 어쨌든 자기 애니까 애를 보면 또 너무 힘나고 그러고 있다 이제 자기가 군 생활이 끝날 때쯤에 그 갑돌이 선배가 있었잖아요. 그 갑돌 선배가 결혼을 할 사람이라고 이제 누구 데리고 왔었대요. 네. 여자친구를 이제 결혼할 거라고. 이제 똘비가 1차 자리에는 못 갔고 근데 그 1차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진짜 어리고 이쁘다. 역시 사람은 성공하고 봐야 된다. 왜냐면 이제 그 갑돌이가 원래 집이 좀 불우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열심히 해서 나름 성공을 하고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. 그래서 막 역시 사람은 성공하고 봐야 된다. 진짜 아무것도 없던 이 양반이 성공해서 돈 좀 버니까 이렇게 이쁘고 착하고 어린 와이프를 맞이한다고 완전 생 도둑놈이라면서 막 사람들이 짓궂게 장난을 쳤대요.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차 자리가 끝나고 그 영희가 가고요. 영희가 이제 집에 갔고 2차에 이제 똘비가 왔는데 자기가 2차 자리에 왔더니 자기 선배들이 그 갑돌이를 막 놀리고 있더래요. 아까 전에 살짝 보니까 여자분들 티 짧은 거 있잖아요. 그 영희가 이제 뭘 주울 때 보니까 골반 쪽에 문신 같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고 하는 그쪽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쪽 분야다 보니까 뭐 문신에 대해서 타투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좀 그냥 농담으로 말을 한 거죠. 좀 짓궂은 농담으로 막 일진이었던 거 아니냐. 형 와이프 나이 어린데 막 어린 신부한테 맞는 거 아니냐고 막 빵청털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었대요.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갑돌이가 전화가 와서 잠깐 나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올게 하고 나갔는데 똘비도 와서 무슨 일이냐.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었는데 타투가 있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놀리고 있었어. 그러니까 막 똘비도 그러냐고. 저 형 저 순둥순둥한데 막 와이프한테 삥트 끼는 거 아니냐고. 그리고 또 장난치고 있던 거죠. 그냥 사실 부러우니까 장난치는 것도 하고. 그렇게 해서 자리가 이제 3차를 갈 때쯤 되니까 2차에서 그 갑돌이가 계산하고 갔대요. 네. 나중에 청첩장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밥 산다고. 3차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랑 똘비랑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또 그런 얘기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이제 여자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. 막 그런 여자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. 똘비가 아직 수총각이지?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똘비가 아니라고. 나 애 있는 거 몰랐냐고. 그러니까 너 애가 있었냐고. 나 지금 애가 생겨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나 상견례비로 돌린 거라고. 그러냐? 근데 왜 안 불렀냐? 니까 아니 자기도 휴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결혼식장으로 끌려가서 잘 몰랐다 준비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. 그래서 막 나중에 그럼 따로 뭐 우리끼리 축하 파티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다른 자기 동기가 근데 너 그때가 처음이 아니지 않아?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똘비 자기도 잊고 있던. 예. 맞네 나는 처음이 그게 아니네 이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의 처음은 이제 업소를 간 거였다. 예.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타투가 생각이 나더래요. 예. 맞다 그 사람 그런 타투가 있었지 뭐 이런 생각만 혼자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썰을 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오 이러고 있는데 이미 사람들 머릿속엔 그 타투에 꽂힌 거예요. 되게 네. 특이하다 보니까. 그러고 자리를 파했대요. 그리고 이제 갑돌이가 그때 내가 술 제대로 못 썼으니까 따로 술 한번 샀게 저녁도 했고 같이 술 한잔 하자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똘비도 몰랐었는데 갑돌이가 딸이 하나 있었대요. 예? 형 딸이 있었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첫사랑이랑 관계를 맺었었는데 난 그 첫사랑이가 임신한지 몰랐었다. 근데 어느 날 집 앞에 애가 있더라. 예. 편지랑. 그러니까 그 첫사랑이 애를 낳고 어쩔 줄 몰라서 이 사람 집에 놓고 자기는 잠수를 탔다는 거예요. 예. 어쩌겠냐. 근데 시기로 보나 뭘로 보나 자기 애가 맞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때부터 키웠다고. 그래서 자기 학교 중간에 때려치고 일만 한 거라고. 그럴 수 있을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이게 시기가 최근 일이 아니어서 예. 글씨체만 봐도 그 자기의 첫사랑인 걸 알았대요. 그러니까 뭐 친자 검사를 안 할 정도로. 예. 오호. 너무 시기상 맞는 것 같았대요. 예. 그리고 일단 그 편지의 글씨체가 자기 첫사랑이었고 근데 이 똘비도 사실 갑돌이랑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. 예.
맨 처음에는 이제 갑돌이가 어떻게 이미 어느 정도 잘 크고 있는데,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, 그러고 이제 살다가 이제 똘비는 갑돌이랑 또 술 먹고 얘기하고 하다가, 너 근데 뭐 첫 경험 얘기 뭐 이런 거 했었다며, 단톡방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자기 군대 가기 전에 없었던 그때 걔 얘기라고. 근데 애들이 그 타투 얘기는 뭐냐고. 내가 갔을 때 그 첫 경험했던 그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의 몸에 타투가 이런 게 있었다. 근데 이 갑돌이가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걸 못 느꼈대요, 똘비가. 자기 그냥 신나게 막 떠든 거죠. 그리고 뭐 무슨 타투가 있었길래 했더니 자기가 기억하는 건 2개인데 오른쪽 엉덩이에서 허리 올라가는 길에 동물 타투가 있고, 되게 특이한 동물이었대요. 뭐 뱀이나 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생뚱맞게 나무늘보 같은, 정말 너무 생뚱맞은 동물. 나무늘보? 그러니까 나무늘보 마냥 이런 타투를 왜 하지 싶은 동물 타투 하나 하고, 허벅지 안쪽인데 남자친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위치에 무슨 타투가 있었대요. 자기는 이제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또 신나서 술도 먹었겠다 막 떠들고 있으니까 몰랐었는데 갑돌이가 표정이 안 좋아졌었던 거예요. 그리고 이 형 재미없나? 이런 거 싫어하나?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형 너무 죄송하다고, 이런 거 뭐 싫어하시는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, 갑돌이가 괜찮다 하고 이제 파가 된 거예요. 예?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갑돌이랑 그 영이랑 결혼을 했고, 부부 동반으로 이제 넷이 좀 자주 만났었나 봐요. 자주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똘비는 둘째 아들이 생겼고, 그냥 그렇게 되게 잘 지냈대요. 시간이 또 지나서 셋째 딸도 하나 생겼고, 똘비가. 그러니까 똘비는 자식이 3명이 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똘비가 원래 하고 있던 회사에도 출장 갈 일이 있어서 2달인가 3달인가 이제 출장을 외국으로 나갔다가 2-3달 만에 이제 한국을 왔는데, 사람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려고, 다들 모이자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전화를 막 돌렸는데, 자기랑 친하게 지낸 선배 하나가 너 지금 한국 왔냐고. 그렇다고.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, 너 지금 혹시 뭐 장례식장 올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. 장례식장이요? 하고 누구 죽었어요? 이랬더니 갑돌이가 안 좋은 선택을 했대요. 갑자기요? 이게 된 거죠. 그래서 일단 급하게 챙겨서 갔대요, 장례식장으로.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좀 의심병, 음모론자들이 생기죠. 그럼 젊은 아내가 그럼 저 형 재산 다 갖는 거냐? 뭐 젊은 아내가 죽인 거 아니냐? 근데 젊은 아내 왜 안 보이냐? 재산 이제 상속 받으면 끝이다 이거냐?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갑돌이랑 친하던 몇 명 사람이 아니라 그 둘 별거 하다 이혼한 지 좀 됐을걸? 이게 얘기 나온 거예요. 똘비 입장에서는 몇 달 전에도 같이 봤던 것 같은데 내가 분한 건가? 잘 몰랐나? 왜지? 이러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둘이 이제 별거 하다가 이혼 수속 밟고 얼마 안 있다가 갑돌이가 한 2-3달쯤 지나서, 그러니까 똘비가 그 출장에서 돌아올 때쯤에 전 재산을 환원하고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딸은 어떻게 하냐. 그랬더니 그 젊은 와이프가 영희가 딸 키운다고 하고 데리고 갔다고, 그리고 연락 안 된다고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는 거죠. 자기 딸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재혼해도 될 나이인데, 그래도 자기 배 아파 낳은 딸도 아닌데 끝까지 책임진 거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. 뭐 이런 걸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났대요. 시간이 한참 지나서 첫째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장성을 해서 한 20살, 군대 가기 전쯤에 이것도 내력인지 아들이 똘비한테 갑자기 되게 진중하게 말을 하더래요. 자기 지금 군대 가면 안 된다고. 무슨 소리냐?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.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소리죠. 되게 철딱서니 없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또 뭐라 했겠죠.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. 그래서 나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. 책임져야 되겠다. 근데 똘비도 자기도 그랬으니까 갑작스러운 것보단 차라리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하고 할 거 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낫겠다. 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들의 여자친구를 봤는데 되게 착하고 호러머니 밑에도 되게 바르게 살았대요.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 흠이라면 흠이랄 게 아들보다 좀 연상인 거?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도 위에가 자기보다 연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참 내 아들 아니랄까봐 참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 이러고 생각을 했대요. 괜히 뭐 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, 그러고 이제 부모를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됐는데 그 엄마라고 나온 사람이 영희인 거예요. 똘비는 되게 반가운 거죠. 아니 형수, 너가 그러면 그 갑돌이 형 딸이야? 이게 된 거죠. 근데 갑돌이랑 생전에 똘비랑 친하게 지낼 때 갑돌이 딸이랑 똘비네 아들이 나이 차가 크게 안 나니까 나중에 우리 사돈 맺으면 되겠다 이렇게 막 얘기도 많이 했었대요. 그래갖고 형이랑 한 약속이 있었는데 형이 죽고 나서 지키게 됐다.
작은 아빠라 생각하고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되게 좋은 분위기로 갔는데 그 미애가 표정이 되게 불편하더래요. 영희는 그냥 잘 지내셨냐 뭐 이런 안부 얘기 좀 하고 자기는 좀 마음도 비우게 좀 외국 나가서 살다가 한국 들어왔는데 딸이 이렇게 만난 남자가 똘비 너네 아들일 줄 몰랐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미애가 되게 불편해하는 게 보여서 그 자리도 그렇게 잘 무마하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꼭 결혼시켜야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. 그러니까 아니 뭐가 문제냐 원래 우리 그때 있어도 그런 얘기 나왔었고 뭐 너 저 사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냐 홀부모여서 그런 거냐 막 부부싸움이 좀 있었대요. 미애가 이제 계속 자기는 너무 싫다 찜찜하다 불편하다 막 이런 식으로 티를 내고 예. 그리고 똘비는 아들 편을 들어주는 거고 그러면은 애가 임신했는데 책임지고 키울 생각을 해야지 아무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그런 생각이었으면 너도 나랑 결혼할 일 없었다고 이제 좀 그런 싸움까지 간 거죠.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이제 결혼을 하는 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똘비 아들이랑 영희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 각으로 잡힌 거예요. 그래서 그 갑돌이 이제 묘 가서 인사도 하고 이제 결혼식 날 양측 어머님들이 화촉점을 하시죠. 화촉점을 하고 이제 성혼 선언문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보통 줄에 대신 부모님들이 요새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신랑 측에서는 똘비가 얘기를 했고 신부 쪽에서는 그 영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대신 영상 편지를 하나 띄우더래요. 근데 영상 편지가 이제 다 새까만 분위기 하얀 글씨로 너희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.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영상이 넘어가면서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.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영상은 너희들한텐 미안한데 니네 아빠랑 니네 엄마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똘비한테 보내는 편지다. 이런 식으로 내용이 갑자기 바뀌더래요. 아니 이게 뭐지? 이러고 있는데 그 영상 편지가 이제 넘어갈 때쯤에 영희가 정신 나간 것 마냥 막 까까까까 웃으면서 나가더래요.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보고 있는데 그걸 보더니 미애가 진짜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막 뛰어서 도망가더래요. 예. 신부는 졸도하고 똘비는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쓰러졌다가 공황이나 이런 게 너무 세게 와서 정신병원을 갔던 걸 하더라고요. 그 내용이 뭐냐면 예. 갑돌이의 첫사랑이 미애예요. 그러니까 갑돌이의 그 딸을 낳은 게 미애예요. 예.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미애가 그 갑돌이 집이 원래 좀 힘들었다 했잖아요. 딸은 던지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맨 처음에 좀 프로그래머고 이러고 하니까 이제 돈을 좀 잘 벌 것 같아서 잘 해보려고 하고 만나다가 애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 집이 좀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여기다가 쏟아 박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아 싶었나 봐요. 그러고 근데 때마침 어리버리한 집이 좀 잘 사는 애가 직업도 프로그래머 할 직업이고 휴가를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서 잠자리를 갖고 아기가 생겼죠. 그리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낳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. 잘 사는 집에 시집도 갔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 기자인 친구가 말해준 게 더 대박인 건 예. 똘비가 무정자증이에요. 그리고 그 4남매는 아빠가 모두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첫사랑 갑돌이를 오랜만에 만났던 미애는 갑돌이하고 잠자리를 가졌고 비슷한 시기에 잠자리를 가진 건데 이제 미애는 고민을 한 거죠. 갑돌이랑 좀 애가 생긴 것 같은데 임태스게 해보니까 예. 이 사람한테 애를 또 던져봤자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면 잘 사는 집에 아예 하자. 똘비는 똘비인 줄 알지만 사실은 갑돌이였어요. 그 첫째 아들이. 그리고 이제 미애는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넷이서 만났잖아요. 넷이서 만났는데 갑돌이랑 미애가 서로 알아본 거예요. 그리고 영희는 똘비의 첫 상대가 맞아요. 똘비는 이 사람을 엿먹이려고 갑돌이한테 말해준 게 아니라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갑돌이가 그 문신 얘기를 듣고 알아차린 거예요. 와. 근데 이 영희는 똘비가 자기를 알아보고 일부러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오해를 한 거예요. 그런데 그 갑돌이랑 미애가 바람이 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둘째랑 셋째가 다 갑돌이 아들이고 딸이에요. 4남매가 다 갑돌이 아들 딸이에요. 근데 영희는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까서 재산 분할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알았던 거 이상으로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건 재산 분할하기 편하겠다 싶었는데 갑돌이가 그제서야 말을 했대요. 너 원래 몸 팔던 애 아니냐. 나 다 알고 있다. 그렇게 하니까 서로 입 다물고 별거 상태로 들어갔다가 영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.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?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문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건 똘비거든요. 아, 저 새끼 내 뒤를 캤구나. 혼자 오해한 거예요.
영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. 사실 이 사람도 성공한 갑돌이의 돈을 원해서 결혼한 케이스인데 이대로 가면은 지금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갑돌이랑 합의를 한 거예요.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네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딸 내 딸이다. 니랑 그 바람난 딸 아니다. 내 딸이다. 내가 책임지고 키울 거니까 얘 성인 될 때까지 우리 이혼 없다. 만약에 네가 그런 수작을 부린다거나 내 딸한테 올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다 터뜨릴 거다. 그러니까 갑돌이도 알겠다. 왜냐면 몇 년만 있으면 딸이 성인 되거든요. 예. 대신 내 딸대로 외국에서 살고 있겠다. 너 돈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라. 뭐 그렇게 해서 별거가 시작됐고 예. 이 미애는 똘빈의 그 사업체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대요.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갑돌이가 성공하니까 갑돌이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예. 갑돌이가 이러한 사정으로 좀 최소한 5, 6년은 있어야 된다. 근데 갑돌이 입장에서는 첫사랑이니까 나한테 사랑해서 오려는 거겠지? 어차피 우리 지금처럼 사랑하면 5, 6년은 문제 없잖아 인 거예요. 네. 근데 미애는 그게 아니거든요. 사실 미애는 내가 시집온 집이 힘들어졌고 얘가 잘 사니까 얘랑 하루라도 빨리 혼인장을 찍어야 이 재산의 권리가 저한테 오잖아요. 그래서 그걸로 또 좀 싸우고 하다가 알겠다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분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딸까지 다 나왔던 거고 네. 그 과정에서 똘빈의 집이 다시 일어선 거예요. 힘들었던 게 다 정리되고 미애 입장에서는 굳이 저쪽으로 갈 필요 없어진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점점 거리를 뒀던 거고 똘비가 출장 간 사이에 확실하게 연을 끊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갑돌이가 자기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냥 자기는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고 자기는 사랑하는 와이프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자기가 살면서 정말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만 하고 만난 여자가 몇 명 없는데 그나마 결혼한 여자 그리고 결혼할 뻔했던 여자는 오롯이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어요.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자기 딸이라고 굳이 키우려 했던 영희가 다시 생각이 났나 봐요. 영희한테 연락했는데 영희는 얘 성인 되면 우린 이혼이라고 다시 잡을 생각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되게 쓸쓸히 안 좋은 선택을 했고요 혼자서. 네. 그러니까 영희의 맨 처음 계획은 똘비랑 미애를 엿먹이고 싶었어요. 갑돌이까지 셋 다 엿먹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자기 딸이 아니잖아요. 누구 딸인지도 모르잖아요. 그럼 얘를 이용해서 똘빈의 첫째가 됐건 둘째가 됐건 아들이니까 쟤네한테 시집을 보내자. 예. 그 생각으로만 키웠던 거예요. 근데 쟤네 둘이 자꾸 바람을 핀 날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애들 태어난 시기가 얼추 맞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집 새 애하고 갑돌이하고 맞췄었나 봐요 미리. 예. 셋 다 갑돌이 아들딸인 거예요. 그러면은 영희는 여기서 멈춰야죠 사실. 이거는 예. 잘못하면 되게 인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. 지금 뭐 4촌 5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미 이 영희 얘한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확실히 엿먹일 수 있는 2배 이벤트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. 와. 그래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니던 대학교에 딸을 보내고 막 그 난리를 쳐서 딸이 첫째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결혼식을 가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상황까지 왔으니 내 낳을 수는 없잖아요. 사실 둘은 남매지만 남매가 아니죠. 한 번도 남매로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. 근데 유전학적으로 남매니까 여기도 이제 똘비는 다시 한번 충격을 또 받은 거죠. 예. 그래도 그 집은 완전히 이제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영희라는 사람은 그렇게 웃으면서 나간 이후로 잠적이고 예. 사실 법적으로 문제된 건 없거든요. 잠적을 했고 예. 그 미애라는 사람은 실종된 지 몇 년 있다가 미애로 추정되는 변사를 발견했고 예. 그리고 둘째 아들이랑 영희가 키운 그 딸 둘은 외국을 나갔다고 들었어요. 그 첫째 아들은 안 좋은 선택을 했고 예. 그리고 막내딸이 그때 늦둥이어서 어려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막 엄마 사라지지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막 난리 나고 있지 큰오빠 안 좋은 선택했지 아빠 쓰러져도 병원 가 있지 막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애가 그때부터 말을 못했대요. 이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로 오면서 똘비가 안 좋은 선택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막내딸 보면서 참았대. 내가 쟤는 제대로 치료해야지. 왜냐면 내 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딸로 생각하고 키웠는데 그래서 자기는 정신병원에서 충동을 느끼는 게 너무 심해서 예. 단순히 공황장애뿐만 있는 게 아니라 충동을 오고 자기가 그거를 그 충동을 제어를 못하는 게 너무 심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었다. 예.
그리고 이제 되게 많이 괜찮아져서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 약만 먹는다라는 얘기였어요. 어떻게 이런 발상이 될까요? 와, 사람이? 그러니까 사실 저는 똘비가 좀 불쌍하더라고요. 네. 똘비는 의도치 않은 행동에 영희의 오해를 사서 타겟이 된 것뿐이고 영희는 나쁜 놈과 나쁜 년과 오해한 사람 때문에 미친 놈이고 갑돌이는 되게 피해된 척했지만 사실은 완전 나쁜 놈이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미애도 저 맨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서 아 미애가 되게 힘들었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미애도 미친 년 나쁜 년이었고 예. 그러니까 나쁜 놈과 나쁜 미친년과 또 불쌍한 호구 하나 이렇게 넷의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듣고 진짜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인데요, 진짜. 너무 충격적이고 와 인간이 더럽다는 느낌과 동시에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.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 서리가 진다고. 와 영이 얘가 하늘 품으니까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놓네. 그래갖고 아 정말 인간이 무섭다. 진짜 인간의 복수심이 너무 무섭다. 너무 끔찍하잖아요. 이 둘이 남매인 걸 알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아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개이득인 거예요. 더 크게 엿을 매길 수 있게 됐어요. 정말 인간의 복수심 전 너무 무서웠어요. 영희가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피해자가 맞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이 사람도 그렇게 떳떳한 입장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와 정말 인간의 그 추악함과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은 술자리에 있던 우리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 심지어 옆 테이블 사람도 예. 다 충격의 술잔을 놨죠. 저는 솔직히 여기 이야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런 것도 다 느껴졌고 그리고 아마 빼신 것도 많을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사실 네. 저희 이제 친구끼리 얘기할 때는 좀 어휘 선택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날것의 와일드하죠. 단어들을 네. 쓰니까 와일드하죠. 왈것의 단어들을 네. 쓰고 네. 좀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질스러운 드립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이다 그거를 보니까. 듣었는데 네.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야, 근데 진짜로 와 너무 충격적입니다. 그러니까 충격의 그 이상 충격, 반전의 반전, 또 반전. 이게 머리가 아프네요, 정말로. 그래도 저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정말 지하 끝까지 이런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딱 여기다. 어마무시합니다.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또 이렇게 충격적인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아마 댓글이 엄청나게 불탈 것 같은데요.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우리 규정님들의 개인적인 또 의견들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